고독 속에서 위대한 사상을 잉태한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 그는 인간 정신의 가장 깊은 곳을 탐험하며 기존의 도덕과 가치를 전복시키는 혁명적인 철학을 펼쳤습니다. 신은 죽었다는 선언으로 유명한 그는 인간이 스스로의 삶의 주인이 되어 끊임없이 자신을 극복해 나가는 존재, 즉 위버맨슈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러한 자기 극복의 여정에서 니체는 관계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어떤 종류의 인간관계를 맺느냐가 개인의 정신적 성장과 타락을 결정짓는 중대한 요소라고 보았습니다. 니체에게 인간은 서로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존재입니다. 긍정적이고 건강한 관계는 개인을 더 높은 차원으로 이끌어주는 발판이 되지만 부정적이고 병리적인 관계는 영혼을 갉아먹고 잠재력을 억누르는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는 특히 세 가지 유형의 인간을 치명적인 도구로 규정하고 이들을 멀리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 첫째는 동정심에 기대어 살아가는 병든 자, 둘째는 개성을 말살하는 평준화된 대중, 즉 최후의 인간, 그리고 셋째는 원한과 시기심에 사로잡힌 르상티망의 인간입니다. 이들과의 관계는 개인의 힘의 의지를 약화시키고 삶을 긍정하는 태도를 파괴하며 결국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용기를 잃게 만듭니다. 본 대본에서는 니체의 저작 곳곳에 흩어져 있는 통찰을 종합하여 그가 왜 이토록 특정 유형의 인간을 경계하라고 경고했는지, 그리고 그가 제시한 건강한 관계의 본질은 무엇인지 심도 있게 탐구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간관계의 처세술을 배우는 것을 넘어 우리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관계를 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철학적 성찰의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니체의 날카로운 시선을 통해 우리 주변의 관계를 재평가하고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거듭나기 위한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니체 철학에서 가장 일관되게 비판받는 감정 중 하나는 바로 동정입니다. 그는 동정을 약하고 병든 자들의 도덕, 즉 노예 도덕의 핵심적인 감정으로 간주했습니다. 강하고 고귀한 정신을 가진 자라면 반드시 경계해야 할 위험한 감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니체가 말하는 병든 자는 단순히 신체적 질병을 앓는 사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삶에 대한 긍정적인 의지를 상실하고 자신의 고통과 불행을 무기처럼 사용하며 타인의 동정과 연민에 기생하려는 정신적 병리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을 총칭하는 개념입니다. 니체는 그의 저서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모든 창조하는 자는 단단하다. 모든 위대한 사랑은 동정 위에 있다. 모든 창조하는 자는 자신의 동정마저도 극복해야 한다. 그에게 동정은 상대방의 고통에 함께 빠져드는 수동적이고 감상적인 태도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고통받는 사람을 진정으로 돕는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그들이 현재의 비참한 상태에 계속 머무르도록 조장하는 기만적인 행위일 뿐입니다. 동정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고통을 통해 자신의 미묘한 우월감을 확인하고 안도감을 얻습니다. 동정받는 사람은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타인에게 의존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결국 동정이라는 감정의 교류는 관계의 양쪽 모두를 정신적으로 병들게 만듭니다. 삶을 긍정하고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하려는 인간, 본연의 힘의 의지를 근본적으로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니체는 이러한 병적인 관계의 대안으로 멀리서 사랑하기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이것은 감상적인 동정에 휩쓸려 상대를 나약하게 만드는 대신 상대방이 스스로의 힘으로 고통을 극복하고 더 높은 단계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엄격하고 단단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냉정하게 거리를 두는 것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채찍질하는 것이 진정으로 상대를 위하는 길이라는 역설입니다. 따라서 니체는 삶에 대한 의지 없이 끊임없이 동정과 위로만을 갈구하는 병든 자들과의 관계를 단호히 끊어내라고 조언합니다. 그들과의 관계는 마치 전염성이 강한 질병과 같아서 창조적이고 건강한 정신을 가진 사람마저도 결국 자신의 삶을 무기력과 허무주의의 깊은 늪으로 끌어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현대 사회가 대중의 강력한 평준화, 압력 속에서 개인의 고유한 개성과 정신적 탁월함을 상실하고 있다고 깊이 진단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평준화된 대중을 최후의 인간이라고 명명하며 이들과의 관계가 개인의 정신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드는지를 신랄하게 경고했습니다. 최후의 인간은 어떠한 고통이나 위험도 감수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안락하고 소소한 행복에 만족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들에게는 위대한 목표나 자기 극복에 대한 불타는 열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행복을 발명했다라고 나지막이 속삭이며 스스로를 위안하고 더 이상 자신을 넘어서려는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최후의 인간들이 보이는 가장 큰 특징은 자신들과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특별한 개인을 견디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무리에서 튀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조롱하고 더 높은 곳을 지향하는 사람을 이해할 수 없는 위험인물로 취급합니다. 그리고 결국 모든 것을 자신들의 낮고 안락한 수준으로 끌어내리려 합니다. 니체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대지는 작아지고 그 위에서는 모든 것을 작게 만드는 최후의 인간이 날뛰고 있다고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이 거대한 무리 속에서 개인은 자신의 고유한 가치와 빛나는 개성을 잃어버리고 그저 이름 없는 익명의 대중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니체에게 있어 위대한 인간, 즉 위버맨슈는 필연적으로 고독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대중의 이해와 인정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가치를 스스로 창조하며 묵묵히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위버맨슈를 지향하는 사람이라면 최후의 인간의 무리로부터 의식적으로 거리를 두어야만 합니다. 그들이 내미는 달콤한 안락함에 대한 유혹, 튀는 것에 대한 본능적인 두려움, 그리고 평범함 속에서 얻는 안정감을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니체는 너의 길을 가라.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든 내버려 두어라 라고 말하며 대중의 평가나 시선에 얽매이지 말고 자신만의 고유한 길을 용감하게 개척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것은 타인과의 모든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신의 정신적 독립성을 잃지 않고 대중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는 건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중요한 뜻입니다. 니체는 현대 도덕의 기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면서 르상티망이라는 개념을 핵심적인 도구로 사용합니다. 르상티망은 본래 프랑스어로 원망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니체 철학에서 이 개념은 약자들이 강자에게 품는 깊은 원한, 시기, 질투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오랜 시간 동안 내면에 쌓여 만들어진 뒤틀린 복수심을 의미합니다. 현실 세계에서 힘으로 강자를 이길 수 없는 약자들은 정신적인 복수를 꾀합니다. 그들은 강자의 고귀한 특성인 힘, 건강, 부, 넘치는 생명력, 그리고 행복 등을 악으로 규정해버립니다. 그리고 반대로 자신들의 비참한 특성인 약함, 가난, 고통, 병듦 등을 선으로 둔갑시키는 교묘한 가치 전환을 시도합니다. 니체는 서구 사회를 2000년간 지배해온 유대, 기독교적 도덕이 바로 이러한 르상티망의 가장 성공적인 산물이라고 보았습니다. 르상티망에 사로잡힌 인간은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타인을 끌어내리고 비난하고 폄훼함으로써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려 합니다. 그들은 자신보다 성공한 사람을 보면 참을 수 없는 시기와 질투를 느끼며 그들의 성공이 분명 부정한 방법으로 얻어졌을 것이라고 헐뜯습니다. 또한 자신들의 모든 불행을 외부의 탓, 즉 사회 구조나 타인의 탓으로 돌리며 끊임없이 피해자 의식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이러한 어둡고 부정적인 에너지는 마치 독처럼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염되어 건강한 정신을 서서히 좀먹게 만듭니다. 니체는 도덕의 계보에서 이러한 르상티망 인간을 독거미에 비유하며 그 치명적인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평등을 외치지만 그들이 원하는 평등은 모든 사람을 더 높은 차원으로 함께 끌어올리는 고귀한 평등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뛰어난 사람을 자신들의 낮은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비열한 하향 평준화를 의미할 뿐입니다. 그들과의 관계는 건설적인 비판이나 상호 발전을 위한 동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파괴적인 비난과 끝없는 원망만을 낳을 뿐입니다. 따라서 니체는 이러한 르상티망에 깊이 중독된 사람들을 단호하게 멀리하라고 충고합니다. 그들의 부정적인 감정에 동조하거나 그들의 비난에 휘말리는 순간 당신 역시 삶을 긍정하고 자신의 힘을 마음껏 발휘할 능력을 상실한 채 원한과 무기력이라는 차가운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강하고 고귀한 인간은 타인을 시기하거나 원망하는데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자신의 성장과 자기 극복에만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니체가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토록 강력하게 경고한 인간상들, 즉 동정에 기생하는 병든 자, 개성을 말살하는 최후의 인간, 그리고 원한에 사로잡힌 자는 공통적으로 개인의 성장과 자기 극복을 방해한다는 치명적인 특징을 가집니다. 그들은 동정,
평준화, 원한이라는 매우 교묘하고 끈질긴 족쇄를 채워 인간이 위버맨슈를 향해 나아가는 험난하고 고독한 여정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니체가 이토록 특정 유형의 인간관계를 날카롭게 경계한 것은 그가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를 혐오했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인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에 대한 깊은 신뢰와 애정을 가졌기에 그 위대한 잠재력이 병리적인 관계 속에서 질식되고 쓰러져가는 것을 누구보다 안타까워했던 것입니다. 결국 니체가 우리에게 던지는 궁극적인 메시지는 건강한 고독과 선택적 관계의 중요성입니다. 무분별하게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는 노력은 오히려 자신의 정신을 갉아먹는 독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과감히 홀로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대중의 소음으로부터 벗어나 자신만의 고유한 가치를 정립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시 관계를 맺을 때는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감을 주고 각자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건강한 동반자를 매우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니체의 철학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끊임없이 타인과 연결되기를 강요받고 좋아요와 같은 외부의 인정을 갈구하며 살아가는 현대 사회의 우리에게 여전히 날카로운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의 경고는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니체의 말처럼 진정한 친구란 존경할 수 있고 때로는 함께 침묵할 수 있는 존재일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병든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고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줄 건강한 관계를 소중히 가꾸어 나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니체가 말한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위버맨슈로 나아가는 진정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